나는 집을 빼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주인들도 월세를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리는 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 정유성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전세를 깨뜨린다 이러는 부동산 격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인한테 나의 임대기간이라든지 보증금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매매는 전세를 깨뜨린다는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주인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매매 거래는 물건의 변동의 거래입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 매매에 대한 새로운 권리자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모든 사람에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관계는 당사자 내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있는 법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겁니다. 임대차를 전세권 설정을 해서 등기상에 기재를 하면 물권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물건은 상당히 귀해요. 귀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 없이 계약을 진행을 하고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물주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되거나 아니면 팔아먹고 도망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1981년에 민사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충돌을 하면 민사특별법을 무조건 이기는 법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임대차 관계에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기간의 안전이라든지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즉 등기나 등록 절차 없이 단순한 신고만으로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즉 남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상가인데 건물주가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놨어요.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항력은 딱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을 인도에서 점유, 즉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대항력이 딱 갖춰지면 제3자 누구에게도 나의 임대차 기간의 유효를 주장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항력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공인중개사뿐이나 아니면 주변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이거를 잘 비교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순위 변제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즉 경매가 됐을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는 내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죠. 우선 변제권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갖추셔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으시고요.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제일 나중에 한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매 시 나머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은 순위 변제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건 뭐냐? 최우선 변제권 엄청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과는 틀리게 확정일자는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택 인도 받으시고 전입만 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법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권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조금 피해가 덜 가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지 않고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보증금을 많이 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최우선 면제권의 행사가 안 되고요. 이 돈마저 떼있을 경우 생계가 정말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단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낙찰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면제받는 게 아니라요. 낙찰 금액의 50% 내에서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에 해당되는지는 세대수도 봐야 되고요. 낙찰 금액의 예정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계약을 작성하실 때 공인중개사분한테 여쭤보시면 공인중개사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의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뭐 1년 쓰고 싶으면 1년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2년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은 2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됩니다. 2년 미만을 주장하려면 오직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과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집을 빼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불편하실 수 있고요. 주인들도 월세를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리는 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주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돼서 계약이 그냥 자동갱신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자동갱신 기간에 미리 2달 전에만 얘기하면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분들도 잘 모르시고 임대인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세나 보증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가 돼서 나갑니다.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빼줍니다. 뭐 이사를 급작스럽게 가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내가 전입을 딴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항력이 상실이 되면 나의 순위의 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 금액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입니다. 등기에 기재하는 방법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이 동시에 같이 합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들은 뭐 임대차 계약서나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가져가서 내가 임대차 등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대항력을 상실해서 주민등록 이자를 하거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전세를 정말로 안전한 집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알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나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해드린 세브TV 정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